자, 이번 달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한 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건강 컨디션만 좋았다면은 어, 설날 연휴 기간 때도 좀 교육을 많이 해드렸을 거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좀 교육을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됐다면 진짜 실로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잡아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죠? 일단 뭐 홈페이지 쪽에 종목군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요게 수익률이 조금 잘못 나와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0% 아닌가요?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50%의 수익 범위, 그 하이라이트가 아무래도 1월 25일 날 상한가죠. 우리는 1조 이상 넘기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2의 금양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비중을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20일까지 기준에서의 아주 공격적인, 그리고 25일 기준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흐르면서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 어찌됐든 포스코 케미칼이 14%대 15% 가까운 15% 가까운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 그때 기준에서도 컨디션이 좋았다면 이제 주말에 방송이 금요일자 방송이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 앞부분에 다른 거 설명하느라고 포스코 케미칼을 길게 설명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박성기 TV 방송 내내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드렸고, 주말 방송 내내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을 일요일 날 컨디션만 좋았다면은 일요일 날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테슬라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의 영향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싹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들께 죄송하죠. 야간 무방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과 포스코 그룹주들의 기준 플러스 변동성 기준은 이제 금양이나 미래나노텍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IT 쪽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전부 다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쪽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오픈돼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그 큰 수익 범위를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안타까워하면 안 되잖아요. 예? 눈에 보여지는,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여지는 그런 수익 범위를 놓치시면 안 되죠. 미국장의 선물이 다소 어둡게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들여다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요, 지난 뭐 10월 5일에도 8%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일 때 20%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이 시가총액 17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LG전자가 이제 10만 원을 넘겼는데, 물론 LG전자가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날, 음력 생일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상한가 안차로 끝나요.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윤정수 생일이라고 기억하느냐? 아니지. LG전자의 상한가는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LG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LG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23일 상한가라는 기억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과 LG전자의 시가총액이 어때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일찍 끝낼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LG전자와 포스코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단 말이죠. 오늘 기준에 LG전자와 포스코케미칼의 시가총액은 17위를 공방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결론은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17위로 끝났고 LG전자가 18위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시가총액이 포스코케미칼이 다시 한 단계 훌쩍 올라선 흐름이 되죠. 시간에서 7%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7조 원 수준에서 7%면 얼마? 7은 7, 7, 7, 19. 1조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1조가 넘게. 그럼 어떻게 돼? 18조를 넘긴 겁니다. 18조를 넘긴 상태에서 글쎄요. 추가적인 초강세가 연출이 될런지.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윤정도와 함께였다면 그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자체적인 흐름만 놓고 보시더라도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총 두 가지인데 그 설명과 함께 다른 쪽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시장 지수가 하반기 고점 2,500포인트 때 하반기 고점 2,516포인트 뭐 이럴 때 종가 기준으로 2,534 그때 이제 위치 기준하고 또 요때 위치 시장이 얼마 뭐 종가 기준으로 요때 기준에 2,483 2,483일 때 23만 9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그 자락을 넘기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매우 강하다. 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자꾸 나게 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것은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또 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가물가물해요. 그때 그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87, 88, 89년도면은 올림픽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야, 돈 아꼈어.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초호황세야. 어? 말씀드렸죠. 2002년 말부터 2007년까지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경기 확장세.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대세상승 기조가 연출이 됐던 차화정 랠리 때의 기준.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바닥 찍고 2009년 3월부터 해서 폭등 랠리 나올 때. 체감 온도들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경기는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 시장에서 실적을 내는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차 많이 밀렸지만 현대차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예요. 주가는요 2020년 수준의 주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누구는 힘들다 하는데 누구는 실적이 사상 최대치 지금 이 상황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지표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랠리가 나오지 뭐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시장이 막 올라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하도 거짓말쟁이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차트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해서 놓고 보시면 하반기 기준의 차트 하반기 기준만 놓고 보겠습니다. 0146 0147 뭐냐면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6월 말 종가 대비. 6월 말 종가 나와라. 아이고 이렇게 안 나오나.
151 0151 오케이. 6월 말 종가가 여기입니다.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 계속 신고가 늘리죠.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개뿔, 개뿔. 하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종가 대비해서 이쪽에 오른 거는 20% 올라 있어요. 하반기 이후에 20% 올랐다는 거예요. 하반기 이후에. 그게 월봉으로 놓고 보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9.3분이 안 밀려 있어요. 그게 프랑스 깎고 독일도 비슷해요. 독일도 7% 하락에 하반기 기준에서 저점 대비 상승률 놓고 보시면 종가 대비해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그럼 저점 대비 18.85 비슷하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8%. 우리나라 지수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얼마? 뭘 얼마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3,000포인트 월등히 위쪽에 있다라는 거죠. 하반기에 고점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쳐줬단 말이야. 글로벌 시장이 다 그래요. 일본도 그렇게 빠진 것도 없고 나스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나스닥 지금 6월 말 대비해서 6% 올라 있어. 6%. 6월 말 종가 대비 6% 올라 있습니다. 시장이 농담해라. 원체 6월 달에 8월까지 해서 30%의 그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70% 빠질 때 주춤거렸지만 테슬라 이외에는 다 강했다는 얘기야. 자, 결론적으로 시장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야.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도 2차 전지 탑픽으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시간의 종가까지 가면 얘는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아니,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세야. 그렇다고 시장이 빠진 건 시장도 개풀이나 빠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빠졌겠지. 응? 여러분들 계좌만 10%게 빠졌겠죠. 그잖아요. 지수가 빠진 게 있나. 12월 1일 지수 2,500포인트 대비해서 시장 지수 빠져봐야 얼마나 빠져있어. 50포인트? 개풀이나? 왜 겁들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멘토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게까지 버거운 흐름 아니다. 또 하나는요. 기술적 분석 어디서 희한한 거 어설픈 거 배워와가지고 윤정도 앞에서 속된 표현으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깝치지 마세요. 36년 주식한 사람 앞에서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하면서 시황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한테 깝치지 마세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 가짜는 이동평균선에 또 매물벽에 무슨 아니 얘가 매물이 어딨고 대형주가 매물이 어디 있어요. 대형주는 매물이 없는 거예요. 메이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소형주 잡주를 고점에서 덜고 나갔으면은 그게 매물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대형주의 기준은 그런 매물이 형성되질 않아요. 또 이평선 놓고 보실 때 왜 단순 이평만 놓고 보시냐 이거야. 단순 이평이 모든 거를 다 대변해 준다라는 식으로 단순 이평만 보고 뭐 지지라인이 어떻고 저항선이 어떻고 아우 그거 초등학생도 다 알아. 좀 겸손할 줄 알아봐. 초등학생 모를 것 같아 가르쳐 놓으면은 중학생도 알아. 요즘 고등학생 다 알아요. 뭐 비트코인 한다고 다 알아. 우리는 5일선은 빨간색, 11선은 회색, 21선은 초록색으로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이날 같은 경우에 많은 얘기가 뭐예요? 21선 부딪혀야 된다고. 21선 눌림 작용된다고. 매물벽 있다고. 이거 매물벽. 개뿔이나 무슨 매물벽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얘가 무슨 매물이 있어 얘가 대형주가. 그냥 하루에 그냥 거래 터트리고 움직이면 쭉 뻗어 올라가는 거지. 소형주 잡주에서 하는 얘기를 왜 여기다 갖다 붙이나?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봐요? 이동평균선을 봐? 하다못해 MACD 오실레이터나 소나 모멘텀 차트 보시면 되잖아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램비란 매매 법칙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뭘 이걸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그래 놓고 그래 좋아 기술적 분석 잘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선배들 그 멘토들 여러분들한테 돈 받은 사람들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했어요? 한 2%, 3%, 4%, 5% 21선에 부딪혀 있으면 뭐라 그래? 19만 원에서 차익 실현이지. 우리는 19만 3천 원에 매수요.
19만 4천 원에 매수야. 19만 5천 원에 매수야. 이날 매직 계산기 매수 사인만 12번 나왔어요. 문자 12번 나왔어. 18만 5천 원에서부터. 아니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은 30분 봉으로 볼까요? 아니 26일 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차익 실현할 자리가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라고. 물량 다 뺏겼고 없잖아 여러분들. 다시 사라라도 못 사죠. 오늘도 사라는데 못 샀잖아. 그래놓고 이제 또 내일 갭상승 7% 나오면 발만 동동동동동동동동. 이게 여기가 지금 차익 실현할 자리예요 요게? 18만 9천 원에서 18만 4천 원 내려오니까 왜 차익 실현할 자리가 아니냐면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평상시 대비 월등히 5MA, 20MA 거래량을 훌쩍 넘기는. 그럼 개인들이 흥분해서 샀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서 들어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정도 눌렸다고 이게 부러져 나간 거야? 아니란 말이야. 중간에 단 한 번 매도할 자리를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겁나서 파는 거지. 평상시에는 변동성 종목에 이런 꼬리들, 변동성 큰 소형주 이런 꼬리가 2, 3%, 4, 5%씩 된다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건 안 해 또. 죽어도 안 해. 상한가 간다고. 그래놓고 이런 애들은 좀만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는 애를 목표 주가를 높여야지. 우리 어떻게 해서 목표 주가 20만 원에서 22만 원에서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들렸잖아. 응?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양봉에 꼬리가 없는 이러한 훌륭한 양봉의 목표 주가를 높여야지.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이 이거를 이날 같은 경우는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이날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도 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아니지.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 폭등을 했는데 귀해죠. 순간순간 이렇게 날아오면 찔끔찔끔 하죠. 절이지 솔직히.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렸죠? 주봉. 주봉. 응? 이 흐름에서는 꼬리가 일부 달려도 주봉으로 놓고 판단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21만 6,500원까지 올라가는 날 뭐 어떻게 했어요? 20만 8천원 26일 날 20만 8천원까지 편입하고 27일 날 21만 6,5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거 다 따라붙어 버려요. 21만 2,500원 3천원까지 따라붙었나요? 응? 그러나서 갭상승에 그러면 오늘이야. 오늘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 계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응? 뭐라 그랬어요? 뭘 뭐라 그래? 21만 6천 원 우리 공식 매수자인 나가고 21만 8,500원 공식 매수자인 나가고 그러나서 밀려 내려올 때 21만 3천 원 수준의 추가 편입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장 막판에 마감 5분 10분 남겨놓고 종가 베팅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거래 터져 있고 충분합니다. 우리 오늘 과도하게 조정받았습니다. 미국이 선물이 좀 1% 밀려 있더라도 우리는 선 조정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 지나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친구들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어떤 친구들 아니 세상에 정신들 못 차리고 말이야.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목표 주가 도달했으니까 차익 실현했죠. 정신 나가.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모르는 애들하고 거기다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죠. 저평가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철저히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 아 얘가 앞으로 성장성이 끝내줘.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니까. 성장성이 끝내주는 건 펀더멘탈 분석이 아니에요. 그건 기술적 분석인 거야. 어? 제약바이오 기술적 분석까지 성장성이 끝내준다. 무슨 뭐 개뿔. 그 기술적 분석하는 거야. 기술적 분석.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종목은. 응?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대형주, 소형주가 아닌 소형주는요. 소형주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에 20% 올라온 거예요. 19.83% 고가가 20% 가까이 올라온 거. 시가총액 얼마? 9조짜리를. 7,746만 주니까 7,750만 주 잡고 어마어마하게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형주 잡주는요. 20% 그리고 30% 상한가를 땡기면요. 상장 주식주에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대로 한다면 매집이잖아. 지분 신고해야 돼. 소형주 잡주는 매집이라는 게 없어요. 고빈도 거래에 의한 부분 때문뿐이 없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교육 받으시란 말이야. 교육 좀 제발. 어디 가서 엉뚱한 데다가 돈 몇백만 원씩 주고 교육 받는다 하지 마시고, 어? 이거 보여드릴게. 이다운 연구원하고 지금 이용철 연구원이 이기 교육하고 있죠. 이거 교육 받으세요. 농담해 해라. 4대 천왕 캔들 교육만 여러분들이 받으셔도 거기다가 제대로 된 교육 검색식 교육 넣어놨죠. 이거를 어디 가서 11만 원에 받으실 수 있나? 이걸 어디 가서? 이걸 어디 가서? 조건 검색식 이것만 알면 초보 탈출. 그래놓고 단타 검색기하고 가치 투자 검색기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준대. 그리고 4대 천왕 캔들 이게 우스운 것 같아요? 이게 우스워? 변형형하고 삼선전환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이거 또 할인까지 해주네. 77,000원에 이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6명 신청하셨어요. 금요일날 오픈해놓고 마케팅도 안 하던데 보니까 교육 받으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결제일로 지금 결제하시고 카드 결제하셔야 되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절실한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흐름, 제대로 된 걸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하여간에 다 떠나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대형주는요 100%는 아닙니다만 100%는 아니에요. 9조짜리가 시가총액 9조 원짜리가 와닿지도 않죠. 9조 원이 얼마인지도. 9조 원이면요 10조 수준이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30위 전후에 놓여져요. 또 저 당시의 구조하고 또 틀리죠. 지금의 구조하고. 어찌됐건 30위 수준에 놓여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 다 합쳐서 30위 시가총액 순위. 그럼 9조 원짜리를 20% 수준을 돌렸는데 들어올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소형 잡주 생각하듯이 과도하다 조종받는다. 특히 대형주니까 너는 너무 과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들어올린 건 누구다? 쇼커볼링이 됐든 대차 공매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개인들이 들어올리지는 못해요. 9조 원짜리를 시가총액 9조 원짜리를 소형 잡주 제약바이오 그런 애들의 비이성적인 흐름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바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늘 새벽 방송에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끝난 거예요. 그 추세 흐름을 우리는 14%까지 폭등 나온 날 그냥 매수하세요 이랬을까? 14% 폭등 나온 날 그냥 매수하세요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20%의 수준 이후의 흐름, 또 이런 폭등 랠리 이후의 흐름, 100%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런 종목의 예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자, 한화솔루션. 똑같이 7월 28일 날 뭐가 발표돼? 실적 발표 나옵니다. 어떤 실적이요? 태양광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 영업이익 1,500원가 예상했는데 2,700원 나옵니다. 태양광에서 흑자 전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가장 최근에 거 보여드려요. 카카오페이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잖아. 상한가 하고 그 다음날 어찌됐건 꼬리까지 쫙 달리고 올리긴 했지만 상한가 이후 추가 18%. 100%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흐름들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0년 8월 2021년 8월 2일부터 폭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겠지만 저 상태에서 어떤 누가
얘가 이게 시가총액 13조에서 27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11거래일 만에 13조에서 27조. 15% 올랐어요. 13조짜리가. 그냥 무너질까? 아니라니까. LG전자 2020년 12월 23일 날 시가총액 수준이 지금이랑 비슷하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7인 거고요. 이 당시의 기준에 LG전자가 보합에서부터 약보합까지 마이너스 1%까지 밀린 다음에 상한가 안착을 해. 상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상한가 안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변동성 확대되고 음봉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추세 강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14%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오버슈팅이라고 차익 실현. 아니 차익 실현 할 수는 있어요.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야. 차익 실현을 한다 했을 때 어떤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뭐 1%든 2%든 뭐 밀리면 그 기준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한다.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1.5% 3%의 기준을 잡아서 뭐 차익 실현을 한다. 아니 뭘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지 기분 좋다고 아이 뭐 더 갖고 갑시다. 뭐 지 기분 나쁘다고 아유 이거 5% 7% 올랐는데 내일 또 오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시간에서 초폭등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시간에서 얼마로 끝났어요? 시간에서 이따시만하게 23만 4,500원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났지. 시간에서. 내일은 어떻게 출발해요? 아무래도 내일 23만 4,500원 수준에서 갭상승으로 출발이 나오겠죠. 그럼 주봉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미 벌써 월요일 하루를 지났기 때문에 주봉으로 갭상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봉으로 갭상승이죠. 주봉으로 23만 4,500원 스타트가 되면 얘는 갭이 나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통이 형성되는 거 몸통이. 내일 하루에 갭상승 나오고 일봉에서 음봉 떨어졌다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주봉으로 보면은 이만큼 높이에서 여기서부터 꼬리가 달고 내려온다. 꼬리를 달리고 내려온다. 프로그램 쪽이 아무래도 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개인선호 창구가 매수를 일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도 매수고 개인선호 창구가 물량 많이 뺏기면 7월 28일처럼 13조 원대 수주공시하고 그렇게 폭등이 나는데 40조 원 수주공시 기준에 20% 못 가겠어? 상한가 못 가겠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얘는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시가총액 17이고 LG에너지솔루션 18이잖아. 물론 2020년 12월 23일은 시가총액 순위도 다르지만은 그때 LG전자가 9만 원에서부터 상한가 간 거예요. 지금 10만 원이야. 10% 차이뿐이 안 나요. 얘는 왜 상한가 가르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응?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대놓고 오늘 얘기할 거야.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고 지금 감기 몸살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가 문제냐면 과금이 하기 싫은 거예요. 돈 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도 여기저기서 뭐 여러분들 말씀대로라면 눈탱이 맞아가지고 너무 속아서 그렇다는데 에이 그게 아니야. 속아서뿐만이 아니라 결제 과금 자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때 딱 깨우치시냐면 이럴 때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는 최고점에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최근에 일부 가격 반발용 모색을 하고 있죠. 시장이 긍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우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있는데 한 단계 더 휘청하고 깨져 내려가면 그때 돼서는 윤종도는 다 팔았다는데 윤종도 말 들을 걸. 요거 하나. 또 하나는요. 포스코 케미칼 옆집에서 팔라 그래 다 팔았더니 찔끔찔끔 올라가. 에휴 뭐 저 찔끔대고 말겠지 했는데 갭상승 7%야. 미치는 거지. 그때 돼서 이제 얘랑 똑같은 종목 주세요 하고 있는데 윤종도는 지금 야간에도 얘 내일 사세요. 농담이 아니라 시초가부터 들여다보시고 거래는 일단 터질 거 아닙니까? 내일 800만 주 예상하고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800만 주. 오늘 거래량 150만 주가 안 돼. 120만 주인가 그렇죠. 120만 주 터진 놈을 내일 800만 주래. 계산 방식이 있거든 우리는. 그럼 800만 주에 맞는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은 얘 20%도 올라가요.
그럼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10%더 오르는 거예요. 아유 10%안 먹고 말린다. 그러면 소형 잡주하지 마세요. 앞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응? 이런 종목을 못 사면은 그러면서 왜 코난 응? 이런 종목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은 산다는 거야. 과금하시고 수익을 같이 가져가세요. 수익을. 응? 힘들다 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아우 죄송합니다.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LG화학,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이외에 뭐 오히려 고점 찍고 밀려 떨어지는 대형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은 제 해석을 들으세요. 그러한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제약바이오의 비이성적인 흐름 빼고 나면은 전부 외국인 기관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서 들어올린 거다. 순매수의 기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바뀜의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손바뀜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난 이후에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급격히 꺾이기보다. 거기에 그냥 내용이 없으면 모를까? 이슈가 불거졌어. 왜? 이슈 불거졌으면 뉴스에서 소문에서 뉴스 판다고 얘기를 하지 왜? 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포드사의 내용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포드사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1월 3일 날 상한가 갔을 때 7천억 원대였어요. 1월 3일 날 상한가 갔을 때가. 그리고 1월 25일 날 추가 상한가를 가는데 1월 25일 날 상한가 가기 전에 그때 뭐 강보합 수준. 응?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정 연휴 때 몸이 컨디션만 괜찮았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나 악을 썼을까요? 우리가 1월 3일부터 방송을 13번을 갖고 나갑니다. 16거래일 동안에 13번을 갖고 나가요. 그렇게 악을 쓴 종목이에요. 응? 그렇게 악을 쓴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26일 날 바로 1월 26일 날 바로 14.33. 그런데 여기서도 무려 매직 계산기를 12번 이상을 올려드려요. 컨디션만 괜찮았으면 주말 교육에서 또 악을 썼겠죠. 왜? 금요일 날 야간 방송에 메인으로 갖고 나온 게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주말 방송에 포스코 케미칼 내리울부짖어요. 주말 내내 노란톡에서는 연구원분들이 올려주신 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수. 문자 2번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 남아있는 게 포드의 기준까지 또 남아있어. 그럼 왜 포스코 케미칼에 그렇게 집중을 했느냐? 뭐 가장 덜 빠지고 가장 많이 올랐죠. 가장 많이 올랐는데 가장 덜 빠졌어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응? 26일 날 한번 봅시다. 26일 날. 25일 날 이미 25일 날 18만 3천 원. 26일 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1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렸고 그다음에 여긴 11시로 나오는데 포트폴리오 전략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에 18만 5천 원에 매수해 나가요. 18만 5천 원. 그리고 19만 3천 원. 그리고 중간에 차익 실현이 없어. 계속 매수. 1,000원 단위로. 물론 1,000원 단위로 계속 비중을 확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비중에서 편입해요. 신규 편입자 편입 못했어요.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최대 20%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편입하세요. 매번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그거예요. 내가 어제 가입할 걸. 내가 그제 가입할 걸. 채팅방에 매번 올라오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문자가 몇 번입니까? 11번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12번이 나간 거예요. 19만 8천 원, 20만 3천 원, 여기 20만 8천 원이 없네. 13번 나갔네, 13번. 20만 8천 원을 안 넣어놨네. 20만 8천 원까지 문자 나왔어요.
20만 3천 원 이상에서 계속 나간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있네. 쉬어봐야겠네. 뭐 12번이야 12번은. 우리 연구원들 아주 게을러가지고 윤정두가 그냥 구두적으로 얘기한 거 그대로 갖다 확인도 안 하고 이것들이 화그냥 막그냥 내일 가만 안 둘게요. 어? 여기서 개장 전에 100만 주고 빼고 나면은 11시에 한 통 나간 거부터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하면 이제 그건 나중에 포함합시다. 그럼 하나에다 여기 하면 5개, 9개, 12번. 12번의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13번 나갔네요. 13번의 매수 사인을 내보냅니다. 그렇다고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 20% 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없으신 분들 사란 말이야. 선생님 지금 얘 같은 종목 주세요. 얘를 사란 말이야. 선생님 얘랑 똑같은 종목 얘를 사시라고. 그 다음에 또 신규 가입자 또 들어와서 선생님 뭘 살까? 얘를 사시라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바뀌어요. 응? 목표 주가 바뀝니다. 처음에 매수 사인 나갈 때 얼마? 20만 원이었어. 20만 원 계속. 그러다가 이 목표 주가 20만 원이 바뀝니다. 얼마로요? 22만 원으로. 왜? 주가가 올라오니까 22만 원으로 바뀌죠. 바뀝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 예고를 해드려요. 목표 주가를 높일 건지 차익 실현할 건지. 근데 양봉이야. 프로는 해서 매수야. 목표 주가를 높이는 거지. 예? 그러고 나서요. 목표 주가를 또 높입니다. 23만 원으로. 이것을 낱장으로 하나씩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10시 6분에 이미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 18만 5천 원의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편입으로 바꿔드린 거예요. 26일 날. 여기 얼마? 18만 3천 원, 18만 3천 원. 그러고 나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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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27일, 21만 2천 원. 문자 한 번 나갔을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30일? 문자 2번 나가고 전략은 없었을까? 무슨 소리야. 21만 3천 원은 또 추가 편입이지. 지금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지금 숨도 못 쉬어나. 코가 꽉 막혀 있어. 이틀을 내리 약 먹고 잤는데도 안 떨어져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해드리는데 엄지척 좋아요 한번 해주셔야지. 채팅방에 마찬가지로 좋아요 하트도 눌러주시고 좀. 방송 횟수가 지금 19거래인데 9번을 갖고 나왔어요. 중간에 긴가민가의 기준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도 설정을 해드렸어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한다. 근데 왜 갖고 있니? 다 팔지. 만약에라도 돌리면 얘가 탑픽이다. LG화학 빼놓고. LG화학은 2차 전지 플러스 다른 요인으로도 보는 거니까. 왜 미련을 못 버리니?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미국의 정책주인데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해서 얘를 왜 잘라내느냐. 응? 결론적으로 1월 30일에도 또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 200만 주 기준 거래량. 지금은 800만 주까지. 800만 주까지.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4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양, 포스코 케미칼, SM, LG전자 다 우리의 기준이죠. 응?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4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주릴령 선생님. 거래대금이 최상위 4위에 있다. 근데 내일은 800만 주가 터질 걸로 추정이 된다. 이 800만 주는 없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기존에도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이요. 얼마예요? 440만 주 거래대금 얼마죠? 얼마예요? 거래대금 6천억. 포스코 케미칼이 800만 주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1조 6천억. 무리수 있지 않나요? 지금 기준에? 그렇다면은 안 터지겠지. 안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갭상승의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거래가 둔화됩니다. 개당 초 10시까지는 기준 거래량이 맞아져요.
800만 주라고 해도 38에 24, 240만 주가 10시까지 터질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은 뭐 동시효과 갭상승 7%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는 거기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갭상승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와? 그럼 제가 감기 때문에 못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음봉으로 시초가 형성되고 고점 찍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기 시작한다. 마이너스 2% 3% 밀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수급 확인해 가면서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돼서 눌리면 거래는 800만 주가 안 나오죠. 많이 터지면 400만 주 수준. 또 500만 주 수준. 800만 주가 진짜 터진다? 그럼 거래되면 어떻게 돼? 1조 7천억 8천억 넘어갈걸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뭐 말 그대로 20% 상한가 수준까지 나올 수 있죠. 1조 7천억 8천억 갖고 상한가는 좀 무리수가 있고 상한가 안착이 돼서 꽉 막아놓으면 모를까. 어찌됐건 그건 뭐 행복한 고민이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도 사실 수 있다고. 어? 사시면서 손절 범위만 명확히 지키면 돼요. 아이 그거 싫어요. 그럼 한 템포 뒤에서 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을 또 봐야 돼. 내일 무조건 뭐 빠지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늘 마감에 다 팔았어야지. 내일 무조건 오르고 뭐 더 올라간다. 그럼 오늘 마감에 막 샀어야지. 내일은 내일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본다라는 거는 시장 상황도 들여다보고 지금 테슬라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안 밀려 그렇게. 2%에 하루에만 10% 11%씩 올라왔는데 마감 때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한 2% 수준 1.5로 낙폭 줄이고 있어. 뭐가 무서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갭상승 7%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한 5%로 나오면은 그럼 땡큐 한 거죠. 그 7% 수준에 만약에 좀 과도하게 밀린다? 그럼 차익 실현하면 되죠. 그거는 공식적으로도 여러분들께 무료로라도 차익 실현 내보낼 거예요. 그럼 뭐 하나 안 갖고 계신데?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물량 26일 날 다 털렸을 텐데 뭐. 윤정도를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이 갖고 가셨겠지만. 공급계약 체결에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근데 중요한 거는 계약 기간이요. 23년부터 32년까지예요. 어? 그럼 얼마야? 10년, 10년. 23년부터 쳐야 돼. 1월부터니까 연말까지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0년, 10년. 수치 빠르죠? 깜빡 잘못 깨서는 9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10년이라고. 10년에 40조기 때문에 그래도 큰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이쪽 오팡이 나빠지거나. 10년 동안에 40조 어찌됐건 뭐 대단한 건데 이걸 수주했다고 해서 저평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데 기간으로는 굉장히 길어요. 오히려 7월 28일 날이 13조짜리가 아마 4년인가요? 13조짜리가 3년? 3년 공급 계약인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들 규모로 했을 때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지금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다만 모멘텀 되지. 초대박이지. 그래서 16시 20분에 캡처해서 올려드렸지만 우리는 16시 10분부터 해서 설정 잡아드렸고 어찌됐건 4%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7.57. 이 내용이 포드사에도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포드사의 기준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딱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에 기자도 못하는 애들이랑 옆에 있지 마세요.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 주가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지. 장대 양봉으로 나왔는데 그걸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 실현해서 정신 나간 애들이지. 그런 기술적 분석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시간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면서의 흐름입니다. 내일 기준에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률이
시간의 거래 대비해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은 이제 뭐 추가적인 강세로 나오는 거는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변동성의 기준은 얘네가 가볍겠죠.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개별 매매 기준의 포스코 엠텍은 이미 포스코 케미칼의 강도 있는 매수 사인을 잡아들이면서 금양과 미래나노텍, 변동성 기준의 미래나노텍. 그러면서 포스코 엠텍은 시가총액이 사실은 좀 작아요. 3천억 미만 뭐, 3천억 수준 뭐, 그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도 일단은 같이 설정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변동성 매매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800만 주 기준은 시간 외 기준이고, 이건 장 끝나자마자 VVIP 방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농담해라. 보실까요? 윤정두가 시간외를 보고 나서 또 이렇게 올렸을까봐? 아니야. 응? 내일 이제 윤정두 방에서 포스코 케미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쭈르륵 올라오겠죠. 4시 딱 넘어서자마자 윤정두는 이미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라고. 이거 지금 신청 인원이 36명인가 돼요.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나중에 뭐 할인해 주셔야지 말고. 이 몇 분이야? 4시 1분 맞죠? 4시 1분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넣어놨잖아. 이게 윤정두라고. 그러고 나서 4시 8분에 공시 나온 거 아니에요. 종가에도 매수 들어갈 수 있다라고 VVIP 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문자만 2번 더 나갔고, 그냥 우연찮게 뭐 수익 잡아내고 종목 잡아, 그게 아니지. 36년 된 저 카드, 럭키증권 카드가 수익률 대 7번 우승한, 그 중에서 7681% 10주 만에, 저 검증된 내용이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보실래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라니까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끝도 없어요. 응? 끝도 없어요. 지금 1월 26일날 이수익이셨는데, 그대로 갖고 계시겠죠. 현대차도 그렇고. 근데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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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그죠? 아쉽게도 현대차가 오늘 기준에 조금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기준에 추가 강세 플러스 시간에서 또 7%. 와우. 18만 2천 원이 매수 단가세요. 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양봉하시면서 아마 내일쯤이면 어유 그렇게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꿀 하나 보내드릴게요. 하시면서 꿀 보내주실 수도 있어. 농담해라. 이거 어떻게 할거 18만 2,857원이신데 만기가 5월 10일이세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의 그 비중이라는 거는요. 이게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시장의 등락률입니다.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아직 안 고쳐놓은 것 같은데 오늘 걸로 안 해놨네. 오늘 게 22%인가 그렇던데. 예. 그렇다고 치고 뭐 원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있죠. 우리 직원분도. 어쨌건 이 당시의 기준은 에코프로를 편입을 했어요. 에코프로. 7월 13일이든가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진 데로 왔을 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7만 5,700원일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75,700원에서부터 140%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4번을 했어요. 어찌됐건 이 당시에 LG화학 20%, 그리고 에코프로 14%, 그리고 금양을 10%, 그렇게 해서 45% 수준까지 2차 전지를 갖고 왔어요. 그거를 12월 1월 달에 금양은 전량차익 실현 끝냈고 11월 9일 날 그럼 뭐 찔끔찔끔 매매를 했습니다만 11월 9일 날
41,5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 우리는 어깨에서 안 팔아. 최고점 팔아. 15%로 비중을 줄인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4.5, 그러니까 에코프로 14.5%에서 3분의 1로 줄인 거죠. 금양 다 팔았죠.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병행한 게 9월 중순 이후 10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완전히 다 바꾼 거죠. 결론은요. 요 기준에서 갑자기 그렇다면 왜 2차 전지 비중을 늘렸을까? 테슬라가 치고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 테슬라에서. 그리고 하방을 잡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거기에 이슈가 남아있어요. 포드사에.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 6위였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5위. 근데 이 테슬라의 5위 이 수준이 9월 말 저게 최고치입니다. 9월 말 저 당시가. 이게 뭐 아시다시피 70% 빠지면서 1월 3일 날 시가총액 순위 자체가 없어요. 10위 안에. 10위 안에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없어요. 그러던 것이 25일 날 글로벌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10위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25일 날 급격히 하루에 막 10%씩. 응? 뭐라 그랬어요? 10% 올라와도 그 다음 또 간다니까. 그거를 자꾸 스스로의 기준점에서 설정을 하면 안 돼. 테슬라 지금 또 낙폭 다출해서 0.7이에요. 0.66. 응? 결론적으로 26일 날은요. 한 방에 10% 이상 올라오면서 얼마였어요? 456달러였잖아요. 시가총액이 4,560억 달러. 응? 근데 이 부분이 10%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7위로 글로벌 시장, 그리고 미국 6위. 그리고 또 10% 올라.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순위까지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 이제 5위까지 들어올리는 부분을 뭐 지수 자체가 들어올려지고 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돌려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어져 있었거든. 테슬라 9월 말까지만 해도 5위였거든. 응? 그 V자형 흐름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얘를 왜 안 들어가냐고. 이게 25일이에요. 이게 25일입니다. 주봉입니다. 이 주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서가 잘못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주봉의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였어요. 여기. 다시 보실까요? 저기였다니까. 150불도 안 돼 있을 때니까. 144불. 응? 세 번째 양봉의 크기. 주봉의 기준에. 응? 결론은요. 주봉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봉의 크기가. 땡겨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일봉이거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의 범위의 흐름을 1월 초순에 바닥 찍고 두 번째 주에 밋밋하더라도 세 번째부터 이런 폭발적인 시장 나온다면 같이 들여다봐야지. 1월 3일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1월 6일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1월 9일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1월 10일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1월 18일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제발 좀 봅시다.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교육 1월 19일날. 지금 프리미엄이 꺾여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2차전지의 탄력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탑픽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왜?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외교한다고
굉장히 조금 심각한 못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처벌도 받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지금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광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가총액 자체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기아의 시가총액 10위를 그 10위를 내려앉히고 10위로 올라서려는 그런까지 포스코 홀딩스가. 근데 저평가냐? 그건 아니야. 꺾여져 내려가면 네이버 카카오처럼 무섭게 테슬라처럼 고점 대비 70% 그렇게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 확 줄여놓고 최고점 아유 진짜 겸손 떨지 말라니까 무슨 어깨는 최고점에서 파는 거지. 최고점에 팔고 제 편이 했는데 방향이 완전히 꺾여져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 그래 안 쳐다보는 거야. 거래대금 없으면.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고 조정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프리미엄 붙어 있는데 미국의 정책이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았다. 2020년도에 폭등 랠리가 나온 거야 얘가. 그 다음에 2020년도 고점에서 이제 2021년도 내내 조정을 받았고 좋다며 계속 갔어야지.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피날레를 막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는 7월 28일 날 GM하고 수주공급 계약 13조 7,696억 원. 이게 3년인가 4년 공급 계약일 거예요. 응? 시가총액 한 방에 11조까지 당겼어. 저평가야? 아니라 그랬죠. 대신에 우리는 수익을 만끽한다니까. 만끽. 그러고 나서는요. 8월 17일에 파해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오픈을 해드렸어요. 세비캠, 성인아이텍, 코스모와 에코프로도 폐배터리래. 전남 도청도 폐배터리 사업 끼어든데 아우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 얘기하면 길죠. 말이 되냐고 폐배터리. IRA 관련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관련해서 야 우리가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민주당이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보만 따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수적인 부분도 있어.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응? 다 덤벼. 무슨 말이냐면은 보수층의 표를 가지고 오기 위한 제스처. 오늘도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에 미국도 동참하겠다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조정폭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뭐 인텔의 급락도 영향이 있었고요. 어찌됐든 그러한 내용이 진짜 무역 분쟁으로 가고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전쟁하려고 한번 아니잖아요.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사주는 데가 중국,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대만을 왜 도와주겠어? 대만이 달러를 많이 사주니까요. 뭐를? 달러 채권을. 미국 채권을. 그런 논리처럼 일단은 IRA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 일정 범위의 그 액션인 거지 실질적이지 않아요. 어찌됐든 모든 걸 떠나서 자체적인 공급만 가지고 있고 이번에 삼성 SDI하고 공급 계약 체결했을 때 기준처럼 원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광산도 갖고 있대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의 명분은 수주가 있었고요. 성장성에 수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섰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갔겠어요. LNF 3위까지 올라온 애들이. 결국은 성장 프리미엄 플러스 가시적인 실적 부분에 대한 수주, 확인. 그래도 고평가지만은 그래도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또 내용이 또 포드사와의 관계. 포드사하고도 이러한 그 협업, 그리고 수주, 이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거는 윤정도의 주장이 아니라 단독
보도자료가 나왔고 한국경제신문에서 그게 9월 20일 날 포드사 회장이 방한을 해서 포스코그룹 회장과 최고 경영자와 회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양극재 공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건 없다. 그것을 하반기 내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면 1분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2차 전지 프리미엄 지금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2차 전지의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비중을 줄여가지고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줄여놨는데, 테슬라가 또 연동이 아니라 테슬라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었고, 근데 테슬라가 반등을 주고 그 연동되는 흐름이 당연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누구예요? 시가총액 극대형주는 1위, 시가총액 2위죠. 전체 시장의 2위.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1위인데 어찌됐건 시가총액 전체 시장 순위로 말씀드립니다. 2위 LG에너지솔루션, 5위 LG화학, 6위 삼성 SDI. 이게 이제 2위, 5위, 6위인 거고, 17위 포스코케미칼, 20위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 덩치 큰 애들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결론은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주고 있고,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친환경의 기준에 2차전지 육성 부분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공급망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원자재 확보가 용이한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꼬여있던 수급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내일 모르겠어요.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차익 실현을 고려할 겁니다. 전량까지도 얼마든지 재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프로그램 수급이나 전체 수급 거래량 다 보면서 추가 편입도 고려를 할 겁니다. 야간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 이 종목을 지금 심야 시간에 내일 대박이고요. 아니 어저께 집 팔았어야지. 그러면 이제 와서 뭐 대박이고요. 그잖아요. 시간에 7% 오른 종목을.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할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추가 편입도 단행할 거다. 다만 그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은 손절을 감내하셔야죠.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나 내일부터 같이 가고 싶어요. 왜 윤정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구정 연휴 때 또 이번 주말에 왜 방송 무방 못 해주게 해서 건강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상한가, 1월 25일 상한가를 왜 놓치게 해요? 1조 6천억까지 올라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폭등 랠리 26일 날 14% 폭등을 왜 놓치게 합니까? 이거 12월 25일부터 2차전지 대장주 등급 가능이라고 써놨어요. 17만원 이탈시 손절인데 17만 6,500원에서 딱 잡아줬어요. 26일부터 당장 18만원 전후에서부터 계속 매수야. 29일. 그리고 1월 20일. 1월 25일. 그리고요. 1월 26일 라이브 방송에서 VVIP 회원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18만 5천 원. 신규 편입 관망이었단 말이에요. 관망을 지금 편입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11시에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5.58% 올랐는데 여러분들 멘토한테 이거 차익 실현해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갈등 무지하게 한다. 아주 단순한 건데 갈등을 해요. 아주 단순한 거. 아니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하는 거고 안 밀리면 갖고 가는 거지. 몸통의 꼴이 3분의 1이 아니라
막말로 20% 올라갔다고 쳤을 때 그날 20% 올라갔는데 7월 28일 날 3분의 1 꼬리 달리면 7%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업계에서 팔지 말라니까 최고점에 팔아요. 뚫고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니까 좀 더 위에서 사더라도. 결론적으로 5.58% 올라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차익 실현 안 시키면 다행이야. 그럼 차익 실현 안 했다고 쳐. 이거 여기서 살까 그러면 여기서 사라는 사람이 있을까? 응? 여기서 사라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겠죠. 우리는요. 계속 삽니다. 1,000원 단위로. 그러고 나서 13번의 매직 개선기가 올라가고 13% 올라갔는데 20만 8천원까지도 매수. 계속 매수. 없으신 분들 계속 매수. 우리는 이미 20%가 있고 신규 편입자. 항상 그래요. 어제 가입할 걸 그럽니다. 오늘도 그래요. 어제 가입할 걸 그럼 시간에서 추가 폭등 나오는 거 다 먹었을 텐데 내일 또 그럽니다. 내일. 제발 부탁인데 예? 오시라고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검색하시면은 주무세요 그러시는데 예 얼른 자야 돼. 그래야 정의원님들을 위해서 내일장 이 좋은 장에 1원이라도 더 우리가 더 수익을 내고 있어야죠. 응?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벤트 끝나고 나서 엉엉 울지 마시고 이거 가격 인상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격 인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명 선착순 해놨는데 3분 가입하고 아까 한 분이 더 들어오셨던데 그럼 4분인가? 6분 남았어요.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VVIP 방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접속해서 함께 이거 어떻게 해요? 13번 문자 하는데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문자를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꼭 편입해야 되니까 기회니까 그렇게 해서 27일 날 또 사요. 21만 500원에 우리는 응? 문자 2번 나왔을 거예요. 응? 그리고 30일 날 21만 6천원 또 21만 8,500원 또 추가적으로 미끄러져서 21만 2,500원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편입 누구한테? 우리 정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목표 주가는요 24만원까지 상향이야. 얼마였는데 20만원이었잖아. 불과 거래일수로 응? 26, 27, 33거래일 만에 왜냐면 26일 날도 18만 5천 원에 편입이니까. 그러면 지금 23만 4,500원인데 23만 5천 원이라고 잡으면 18만 5천 원 대비 5만 원 올라왔네. 5만 원이면 3일은 38에 24, 30% 갖고 올라왔네. 그잖아요. 26, 27, 30, 3거래일 만에 30% 가까이 올라왔어. 엉뚱한 상한가 잡으려다가 곤두박질 쳐서 엉엉 울지 말고 이 좋은 장에 계좌 검사하면 다 나오죠. 응? 제발 좀. 제발 좀. 공급계약 체결되자마자 응? 공시 나오자마자 바로 라이브 방송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가격들이라도 편입하실 수 있는 분들 편입될 수 있게끔 12분 13분이니까 20분 체결 기준이 되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저기서도 또 올라가. 응? 시간의 체결량 23만 9천 원 그리고 24만 원 잡고 38에 24 800만 주 터진다의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이 거래대금이 원체 제한적인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눌린다면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 잘 보세요.
잉태형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장악형까지도 형성할 수 있다. 거래를 잘 보자라고 했어요. 월봉입니다. 1월 11일자. 이게 월봉이에요. 1월 17일자. 그러나서 월봉이 이렇게 돼 있죠. 18만 원이면 얼마예요? 요자락에서 18만 3천 원, 4천 원. 또 중간에 올라와서 18만 9천 원? 9,300원? 요자락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나서 주봉입니다. 주봉에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리고 장악 확인형인데 갭상승이야. 갭상승이 터지는 거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정해 드렸어요. 얼마? 단순 논리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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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이만큼. 여기까지도 더 확대해서. 얼마나 높습니까?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일봉에서 하방 잡았다고 이렇게 줄을 쫙 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의 기조만 나타나면 들어간다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반등의 기준만 나타나. 응?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17일 그러고 나서 빵! 응? 저런 그 수익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응? 윤정두가 누군지 네이버에서 좀 검색 좀 해보시고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응? 수익도 좀 잡아내시고 이기 응? 교육에 저런 교육도 어디서 7만 7천 원에 저런 교육을 받아요? 또 윤정두가 3시간을 또 추가로 교육을 해드린다는데